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당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거는 향후에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범여권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구도도 연관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 관심을 갖는 거지 안철수 개인에게 뭐 잠재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떻습니까? 요즘에 국민의당 상황. 프로레슬링에 비유하자면 자유한국당이랑 매치를 하면 최소한 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링 위에서 물론 저희가 서로 반칙도 하고 게임하다 잘 안 되면 눈도 찌르고 뭐 몽둥이 들고 가서 때리기도 합니다. 그 뭐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상대방을 욕하기도 하고 하는데 국민의당의 지금의 이런 모습, 최근 뭐 이제 전당대회까지 취소하고 당원 투표로 합당하겠다고 하는 거는 링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레슬링 하자라고 규칙을 정해서 링에 올라갔는데 저쪽에서 박격포를 쏴갖고 지금 쓰러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룰도 서로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게 뭐 하는 일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주제 넘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바른정당이 지금 과연 이 상태에서 국민의당하고의 합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보셔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자기들은 사실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게 지푸라기가 아니라 지금 물뱀이에요, 한마디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바른정당이 명분상으로는 영남과 호남, 즉 호남을 위주로 한 국민의당, 그리고 영남, 특히 TK 쪽을 본산으로 한 바른정당이 합쳐서 영호남의 어떤 지역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극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또한 그들 주장에 따르면 좌파 종북 세력인 민주당을 배척한 상태에서 중도끼리의 합당이다라는 주장을 대외적으로는 하고 있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공이. 그리고 내부적으로 보면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데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았을 때 선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의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합당을 결의했던 건데 국민의당의 호남계들은 지금 전부 다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죠. 민주평화당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영호남의 합당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진 것이 있고요. 아니 저쪽 바른정당은 또 영남을 대표합니까? 대표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영남 사람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 사람이 있긴 한 건지 예. 모르겠는 상황이고 과연 그냥 교섭단체를 만들어갖고 국고 보조금 몇 푼 받는 걸로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것이 과연 바른정당에게 맞는 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보고요. 전당대회를 처음에 이제 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행사장을 23군데로 쪼개서 하겠다라고 하면서 투표권자의 절반을 자격이 없고 뭐 당비를 안 냈다는 이유로 날려버리고 준비하던 전당대회조차 하지 않겠다라는 국민의당 지도, 뭐 특히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이 행태는 말이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정당의 주인을 당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말 그대로 벤처기업 CEO의 마인드인 겁니다. 주식의 대부분을 본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조차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벤처기업 CEO들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을 결의한 거 이유는 정당의 구성원이자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신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당원 전체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뭐 그것을 당원들을 속이든 기만을 하든 아니면 뭐 잘 구스르든 어떻게 해서든 원하는 방향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컨센서스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당대회 계획을 잡아놓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마련인데요. 예. 지금 안철수 대표는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에 빠져서 당원들이 반대를 하면 야 너는 우리 당원이 아니잖아. 너는 내 편이 아니잖아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자기 당 당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이건 전형적인 CEO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니네 부서에서 볼 때는 합병이라는 M&A라는 큰 그림을 이해 못하겠지만 국민의당이라는 벤처기업의 CEO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결단해서 나가는 것이 맞아. 직원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따라와라. 주주들은 당신들의 주가는 내가 지켜줄 테니
주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내가 시킨 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도 주주총회 할 때 이렇게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의 부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 자기 자식 같다라는 얘기하고 이 정당이 자기 거란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정당인으로서 이게 정말 가능한 생각인지 최소한의 당원들을 설득하려는 절차는 밟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태도 정당인으로서 이해하기 어렵고요. 예. 최소한의 규칙을 놓고 싸우는 자유한국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전당대회조차 하지 못하겠다라는 정당의 그러한 결정들, 안철수 대표의 그 목리에 지금 동조하고 있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당에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를 하려다가 전당원 투표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뭐가 다른지 또 왜 이것이 안철수의 무리수인지 잘 모르십니다.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 중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당 활동에 참여해왔고 각 지역위원장들이 선임한 대의원들이 모여서 당의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인 겁니다. 예. 주식 해설을 따지면 주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회사가 나갈 방향이 이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도 당원 수를 늘리게 해서 당원 막 가입을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당에 가입은 해 있지만 당 일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당원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 대의원의 자격을 갖추고 당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헌법입니다. 당헌에 이 합당이라는 중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논의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럼 당헌을 개정하려면 사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결정기구의 최고기구가 당무위원회인 것으로 조정을 해놓고 당무위원회에서 합당 결정은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전당원 투표로 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국회로 따지면요. 헌법을 국회 내부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가운데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아주 무리한 주장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소송전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고요. 안철수 대표 쪽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 미리 그 법무적으로 검토하셨군요. 예, 뭐 그 내용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당헌에 규정되어 있는 합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다라는 주장을 당무위원회에서 뒤집었다는 것은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세상법정에서는 당 내부의 일은 웬만하면 당 내부의 결정대로 존중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요. 이런 경우처럼 당의 헌법인 당헌을 어겨가면서까지 합당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면 이건 판사들도 어떻게 판단할지 재판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 만에 하나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서 이번 당원 투표로 한 합당 의결이 무효화 처리가 된다면 이 뒷감당은 누가 하게 될 것인지 저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게 시간이 매우 촉박한 가운데서 안철수 대표와 지도부가 심하게 무리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그래도 율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저런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들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추진해왔는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초법적인 행태들을 좀 벌이고 있다고 보고요. 예.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그렇게 계속 얘기하던 패권주의, 친노 패권이라는 말을 참 입에 달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뭐 친한 패권도 아니고요. 그냥 안철수 패권인 거거든요. 이렇게 정당을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것에 버금가는 아마 앞으로 정당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김관영 의원도 변호사인데 그 양반은 또 통합하는 방향으로 안철수 대표 쪽에 서려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역구는 또 호남이고. 그분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 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뭐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뭐 앞으로 선거까지는 꽤나 오랜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두 당의 합당의 취지인 영호남이 함께하고 좌와 우를 떠나서 중도 지역에서 새로운 정치를 펴보겠다라는 꿈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리를 하더라도 하고 나면 잘 될 것이다라는 바람으로 일을 추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당원에 규정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합당을 하라고 당원에 박아놓은 이유는 그건 물론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습니다. 모든 당이 그런 당원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합당하기 전에 당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고관여층인 당원들 중에서도 권리당원이라든지 대의원 뭐 어떤 형태로 불리우든 전당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있는 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공감대조차도 형성하지 못한 이러한 합당은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도 설득하지 못한 합당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대표는 지금 CEO의 마인드로 정당을 유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뭘 아냐.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오면 주가가 오르게 돼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기업에는 헌법이 없거든요. 기업의 헌법은 곧 CEO의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당의 헌법인 당원을 무시하고 본인의 마인드, 본인 자체가 헌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극단적인 결정에 함께하는 정치인들은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실지 정말 꼭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지켜보셔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개헌책을 내놓겠다라는 국민의당.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제왕적 당대표 문제부터 좀 해결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전당대회 논란 기점으로 국민들의 관심 받게 될 것 같고요. 자, 민평당, 민주평화당 어찌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표방한 노선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평화, 한반도 평화 또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러면 더불어민주당과 뭐 연대의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민평당은 장명 자체부터 민주당으로 흡수되든 합병을 하든 합당을 하든 하겠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스탠스가 뭐 박 전 대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문모닝으로 유명했죠. 안철수 대표가 최고라면서 문재인 후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비난하고 없는 근거를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던 양반이 지금은 갑자기 안모닝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칭송하는 쪽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특히나 호남에서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평당은 자체 정당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전 별로 없다라고 보고요. 차후 총선에서 본인의 다선, 본인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런 흐름이 역력해 보이는데, 근데 이제 우리 김성애 보좌관은 지방선거 전에는 뭐 어림도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예, 뭐 지방선거 전에 어림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선거 이후에도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면서 정치공학으로 우리나라 정치를 이끌려고 했던 선배님들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지역을 볼모로 해서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안철수와 결별하는 김에 아예 그냥 정계를 떠나시라. 민주당과 결별하고 안철수에게 갔을 때도 공천을 안철수가 줄 것 같으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안철수와 결별하고 다시 민주당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도 다음번 공천을 자기한테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평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치에 맞춰서 민평당 자체로서 민평당 활동으로 다음번 총선에서 민평당의 이름으로 살아남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저는 글쎄요. 왜 정치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호남이 고향이니까 정치를 하겠다. 왜 다른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공천을 줄 정당을 찾아다니고 공천을 주지 않으면 지도부를 혁신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느 당에 가서든 앵무새처럼 외치는 일은 좀 이제 지양되어야 하겠죠. 예.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구도를 보니까, 안철수 쪽은 사실상, 미아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지역구 의원 대부분이 다 등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안철수는 이렇게 정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안철수와 함께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든 정치 생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공학을 개발하려 하는데 그러지 말라. 이게 오늘 김성회 보좌관의 말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